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8일 토익 성적 발표가 내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하기 전에 4월 28일 시험 봤던 학생 중 일부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이 올라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4월 28일 독해에 대한 해설을 일부 올렸습니다. 보면은 탑에 올라와 있지 않았던 문제 올렸었고요. 191번, 195번도 한번 제가 포스팅을 했었고요. 164번 문제도 기사문이었는데 정답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제가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링크 참고하시고요. 트리플 마지막 지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난이도가 트리플 1, 2, 3 3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난이도였습니다. 지문 자체는 길지는 않았어요. 트리플은 이번 4월 28일 시험이 전반적으로 길지는 않았지만 연계 문제 선택에 있어서 약간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정 문제가 좀 보였고요. 그래서 196번부터 200번까지 틀릴만한 문제가 요 두 번째 요 문제가 틀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파트 7 처음 문제 풀 때는 이제 제가 196번부터 푸는데요. 196번에서 좀 막히면은 전반적으로 페이스 조절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문은요, 이메일이었습니다. 이메일이었고요. 회사 한 직원이 전체 회사 직원 대상으로 회사 홍보를 위한 계획 미팅을 갖자고 제안한 이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홍보를 위한 회사를 만드는데요. 회사 홍보를 하기 위한 계획 미팅을 갖자고 제안한 이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건을 첨부했고요. 그건 이제 두 번째 질문에 있습니다. 회사 표현, 어휘 표현에서는요, reach out to somebody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reach out somebody가 누구누구에게 대화를 하고자 하다라는 표현으로 reach, 이 발음 잘 해주셔야죠. reach out to somebody. 그 다음에 alliance가 회사 명으로 나왔는데요. 제휴라는 뜻이고요. generate라고 하는 동사도 요게 한번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었죠. generate. 좀 까다로운 파트 5 문제로 정답으로 나왔었는데요. 관심을 유발하다라고 할 때 generate 동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참고로 generate 하면은 또 나오는 게 이제 generate funds, 자금을 조성하다라고 할 때도 generate funds라는 동사 표현이 있죠. raise funds라는 표현도 있고요. 이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금을 조성하다.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표현입니다. raise funds. 그 다음에 formulate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계획을 세우다라는 동사입니다. 파트 7에서 가끔씩 지문, 독해 지문 하다 보면은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solicit가 요청하다, 간청하다라는 뜻인데요. 본문에서는 soliciting으로 나왔고요. 그게 보통은 목적어를, 사람 목적어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이 soliciting이 여기서는 뒤에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문법 강의를 Grammar in Use로 하는데요. Grammar in Use 중급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would like to 부정사와 like to do, like ing의 차이, 그리고 would like to have pp. 이런 거는 사실은 일반적인 문법책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는 내용인데요. would like to가 이게 이제 토익에서는 되게 굉장히 잘 나오죠. 이메일이나 편지 글에서 본인의 의사, 하고자 하는 그 의사를 나타내고자 할 때 would like to인데요. 이거는 이제 현재 하고 싶다라는 내용에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like to do나 like ing 형태도 물론 이제 현재 하고 싶다라는 내용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좋아한다. 나는 이런 것을, 나는 일반적으로 축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표현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 차이를 교재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would like to have pp라는 구조는 잘 보지는 않은데요. 이건 일종의 가정법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면은 좋았을 텐데 정도의 가정법 표현입니다. 과거에 바라고자 하는 표현을 나타내줄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 안건이었고요. 시간대별로 이제 안건 1, 2, 3, 4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해 문제 풀다 보면 하나의 팁을 얘기하자면요, 이 별표 표시가 있으면은 반드시 문제 푸는데 항상 단서로 제시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꿀팁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도 길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발신자와 동일하게 같은 수신자에게 보낸 자사 회원들에게, 자사 그 멤버들에게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on hand to do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자, 이게 이제 이런 표현으로 써준 거예요. ready라고 하는 단어로 써준 겁니다. 뭐뭐 할 준비가 되어 있다. be ready to do, be on hand to do. 뭐뭐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표현 하나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문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특정 회사에 대해서 사실인 것. 이 문제가 좀 고민이
될 수가 있는 문제고요. 새로운 조직이다라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지문에서 회사가 만들어진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게 지역사회에 관심을 끈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D랑 헷갈릴 수가 있고요. C 관계자가 주도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C 관계자는 영어로 표현하면 city officials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까다로웠던 문제는 197번 문제였습니다. 이게 C하고 D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C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함정 문제고요. 안건 중에서 배제할 수가 있는 것은 이 배제라는 단어로는 remove라고 하는 동사 표현이 나왔고요. 연계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지문과 두 번째 연계 문제. 첫 번째 지문에서는 비즈니스 과제가 있지만 첫 번째 지문에서는요 비즈니스 오너와 대화할 과제가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진행을 하면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지문 안건에서는요 이 비즈니스 오너라고 하는 단어 표현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부분이 항목 3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항목 3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함정 문제입니다. 근데 비즈니스 오너가 항목 4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항목 3에서 봤다라고 하면은 정답을 C로 고를 수가 있고요. 항목 4의 비즈니스 오너가 스피커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항목 3는 안 되냐면요. 거기에는 비즈니스 오너에게 편지를 쓰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함정 부분이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질문에서는 편지를 쓰라는 내용보다는 직접 대화를 하라는 내용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항목 4와 연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8번 문제 특정 클락이라고 하는 거 클락시에 대해서 맞는 것은 기자로 되어 있고 리포트 앵커였나요? 앵커로 되어 있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맞는 것은 특별 게스트 발표자가 될 것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별표 부분 단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안건에서 별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팅에서 확정된 것은 이것도 연계 문제가 되는데요. 최소한 한 멤버가 빠질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내용을 작성을 안 했네요. 자, 그래서 이 작성 빠졌는데 다시 넣습니다. 첫 번째 지문에서는 직원 한 명이 7월 초까지 시외에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세 번째 지문에서는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안건 확정으로 6월 말에 워크숍을 이제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해당 직원은 일단 참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C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200번 문제는 어렵지는 않고요. 발신자가 점심에 대해서 이제 식당을 언급했고요. 그 식당에 대한 장소를 언급을 했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까다로웠던 문제, 함정 문제는 197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험 그 일요일 날 오전 시험이 있는데요. 그 전날 토요일 날 시험 전날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노량진 스터디룸에서 할 예정이고요. 시간은 4시간 정도 진행을 할 것입니다. 점수 대상은 이렇게 다양한 점수대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뭐 만점에 가까운 학생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또 특강 진행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카톡이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12일 시험 준비 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